알아두면 쓸모 있는 변호사들의 뒷담화. 안녕하세요. 한 변호사 함철성 변호사. 배 변호사 배양미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 내란 재판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있었잖아. 그 네. 구형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어? 특검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구형은 이제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뭐가 나올지 엄청 궁금했죠. 저희들도 뭐가 나올까 내기하신 분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저라도 사형 구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차피 구형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제 선거 결과가 거기에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걸 조사를 해온 그 특검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의견을 밝히는 거고요. 이번 재판 보면서 많이들 느끼셨겠지만 재판에 임하는 태도라든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사과나 이런 존중 이런 것들이 없고 재판이 약간 거의 조롱하듯이 약간 진행이 되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라면 설령 사형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사형을 구형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양형 인자들을 판단해서 선고를 하기 때문에 꼭 사형을 구형했다고 해서 사형이 나오는 건 아니고, 얼마 전 그 체포방해죄에서는 10년을 구형했는데 실제 선고는 5년이 되듯이 또 반대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10년을 구형했는데 13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판사의 독단적인 판단의 문제이다,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좀 약간 나는 그 구형 내릴 때 윤 전 대통령 얼굴 표정을 봤는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이게 자포자기의 심정인 건가? 안 그러면은 무언가 또 다른 계산이 있어가지고 그런 미소를 짓는 걸까? 내가 참 의아했거든. 좀 어떤 심리 상태였을까? 일단 저랑 내구조가 다른 분이라 어떤 심리였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뻥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굉장히 심리적으로는 불편한 상황인데 그거를 그나마 웃는 표정을 보여서 숨기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그 전에 5년 선고 들을 때는 그때는 웃지 못하고 얼굴이 이제 붉어졌다 이런 뉴스 보도를 봤는데, 그때 구형할 때 당시에는 굉장히 속으로는 불편한 상황이었지만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본인은 저쪽 검사석에 앉아가지고 사형 구형을 하는 입장에서 반대되는 피고인석에 앉아가지고 그런 말을 들었다라면은 난 되게 멘붕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사실상 좀 사형은 언제더라? 한 96년인가 7년이 마지막 사형이었나? 그 이후에는 거의 사형 집행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의 사형 폐지국으로 볼 수 있는 건가? 사실상 집행을 하지 않는, 사형이라는 법제는 존재하지만 사실상 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로는 분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제도적으로는 사형이라는 법정형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국가 이 정도로는 분류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상 폐지국가라는 거는 언제든지 사형을 집행해도 이상하지는 않은 거잖아. 이상하진 않죠.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사형 선고가 필요한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사형 선고를 해야 또 그게 사회적인 경종이 되고 때로는 그게 올바른 양형이 되는 그런 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긴 그렇지만, 예전에 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그때 사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으셨을 거야, 아마. 내 기억으로는. 근데 그때랑 지금은 좀 돌아가는 사회 분위기라던가 양상은 어떤 것 같아? 정확하게 한번 이번에 체크를 제가 좀 해봤는데요.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 사형 2심 무기였고,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심이 한 22년, 2심이 한 17년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법정에 세워서 처벌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회적인 화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 좀 느낌이 다른 건 어떤 그때 당시 벅찬 느낌이 있었냐면, 그전에는 권력자가 처벌되는 사례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제대로 진행이 된 적이 없었죠.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권력자가 법정에 서서 아주 극단적인 사형과 무기 또는 이런 형을 받았다는 것 자체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우리나라도 많이 민주화됐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사형과 무기징역 17년 이렇게 선고를 받았지만 실제로 교도소에 있었던 기간은 한 2년 남짓밖에 되지 않거든요. 2년도 길긴 길지, 그분들한테는. 그분들한테는 길지만 법감정에서는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될까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역사의 반복일 수도 있겠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지금 감옥에 갔다가 공통적인 특징이 있잖아. 다 사면을 받았잖아. 이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는 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면권이라는 거는 왕의 은사권인 거죠. 너는 잘못했지만 내가 한 번 기회를 주겠다. 왜냐하면 그 후에는 또 엄격하게 삼권 분립이 이루어진 나라에서 사법권의 판단 내린 것을 어떻게 보면 행정권 아니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으로서 사면을 행사한다는 것은 이 삼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와가지고는 과연 사면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가? 물론 이렇게 생계형 범죄, 뭐 운전하시는 분들이 뭐 고의건 과실이건 간에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뭐 운전면허를 뭐 복권시켜 준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사면권은 뭐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일반 사면이라고 하죠. 근데 뭐 특정 몇몇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특별 사면한다는 것은 참 요새 와서는 다시 한번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민주당에서는 이런 범죄에 한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는 또 법안까지 발의가 되었고, 이 법이 통과될지도 참 궁금한데 어떨 것 같아? 저도 그래서 지금 이제 선고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뭐 사형이 선고가 될 거냐, 뭐 무기징역이 선고가 될 거냐, 뭐 이런저런 이슈가 있지만, 선고가 되고 나서 제대로 형 집행이 되지 않고 사면이 되는 경우에 대한 걱정이 저는 사실 좀 더 앞섰고요. 실제로 그런 얘기들은 사실 뭐 올해 중반부터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입니다. 5.18 때 제가 태어났는데 학교를 좀 빨리 가가지고 이제 98학번이거든요. 근데 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사면이 된 게 97년도 하반기 12월 20일에 사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이제 합격을 하고 면접을 보러 갔더니 그때 법대 교수님들이 물어봤던 제 대학교 입학 면접 시험 주제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게 그때 그 주제였거든요. 네. 대학 면접 때 이렇게 어려운 걸 물어봤단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걸 나한테 물어봐가지고 되게 쉬운 거 물어봤는데. 네, 그렇게 어려운 걸 물어봐서 어쨌든 다행히 합격을 했는데, 그때도 저는 반대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아주 큰 잘못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번 내라는 지금 사망자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때 처벌이 됐던 거는 12.12 사태, 그리고 5.18, 그리고 뇌물수수까지 아주 큰 범죄들을 묶어서 정말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사형 몇 년 이렇게 했던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빨리 사면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이라는 그 전체 수감 기간도 짧지만 대법원 선고가 나고 몇 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도 약간 이슈가 많았죠. 근데 정치권에서는 IMF를 극복하기 위한 대화합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사면을 하자는 분위기였고, 사면을 하겠다고 해야만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고, 저처럼 평범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사면 반대 의견이 더 많았던 거는 같은데, 결국은 정치권의 뜻대로 사면이 이루어졌죠. 근데 그렇게 사면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사람도 그래 내가 잘못해서 뭐 교도소 가더라도 어차피 나 대통령이니까 사면이지, 나 뭐 재벌 총수니까 사면이지,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그 이후에 있었던 엄청 큰 범죄를 저지른 그 다음 대통령도 전부 다 사면이 됐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또다시 내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내란에 대한 그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실패했다 하더라도 실패해서 처벌돼도 어차피 나 정권 바뀌면 사면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무섭지 않은 건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결국 우리나라는 계속 소위 말해서 그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한 범죄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채로 넘어가게 되고, 제대로 된 그 국가 발전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사면 없이 끝까지 집행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법이 만들어지든 만들어지지 않든 굉장히 정치적인 논리나 이상한 논리로 나중에 사면이 정말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논의가 있는지 지켜봐서 누가 그런 말을 하는지도 저는 좀 꼭 기록에 남겼으면 좋겠어요. 대변은 98년서부터 항상 엄격했습니다. 네. 그때도 엄청 반대했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인데요, 그렇게 쉽게 그렇게 오랜 기간 재판을 하고 국민의 염원하에 이 사람들을 겨우 법정에 세웠는데 그렇게 쉽게 사면시켜버릴 거면 그거 왜 했냐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참 법 앞에 관용이 없다는 말도 있지만, 이런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이 참 관대하구나라는 걸 나도 많이 느끼더라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 되게 유명한 말을 했었잖아. 그 지강현인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한 게, 아직까지도 우리 일반인들의 인식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저런 살인범이 저런 옳은 얘기를 했을까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지금 법관정이 있다는 게 좀
좀 씁쓸한 현실인 것 같아. 근데 1심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사형이 나올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는